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2개만 주세요. 눈을 감아요. 행복이 느껴지는 이 시간 둘이서 마음을 얘기해요. 사랑스러운 나만의 그대여.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 노래가 익숙하진 않은데 아이스크림 노래하면 어떤 노래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송을 아이스크림 사랑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아이스크림 당연히 예측하실 거예요. 오늘의 윤지의 초이스는 아이스크림 관련된 종목들 채택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더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바로 한번 시세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시장에서만 상한가가 포착된 종목들이 3가지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 자체는 좋지가 않았는데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렇게 하향세를 그렸는데 빙그레도 24%대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상한가에 포착된 종목만 무려 3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죠. 크라운 제가가 29.99%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크라운 혜태홀딩스 29.98%, 혜태 제과식품까지 29.9%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오늘 28%대까지의 급등세 나타났고요. 크라운 제과 우선주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23%대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빙과 관련된 종목들 왜 이렇게 강한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빙그레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월 달에 빙그레에 대해서 레포트를 낸 증권사 레포트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1월 달에 5만 원대에서 지금 무려 100% 이상 선장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만 24%대의 급등세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증권사에서는 12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24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 그리고 11.4%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국내외 매출 상승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유 등 단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냉장 부문의 주요 제품 매출액이 견조하게 잡히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성장 매출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액이 거의 20% 가까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와 메로나가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등장하게 되면서 맛있는 디저트로 메로나가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지인 입맛에 맞춰서 망고라던가 코코넛 그리고 피스타치오 이렇게 맛에 맞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지금 너무 덥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인 요인까지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빙그레가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빙과주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했지만 폭염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종목들은 없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력 설비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산업이 오늘 상한가에 접어들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롱산업인가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했는데 오늘 마감가를 보니까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롱산업이 29.98%의 상한가, 세명전기도 29.79%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주에는 전력설비 테마가 잠깐 쉬어가나 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세를 불뿜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테마뿐만이 아니라 에어컨이라던가 제습기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파세코가 오늘 가장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10%대 급등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일전자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SCD, 위닉스, 쿠쿠홈시스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폭염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종목으로 빙과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냉방 제습기 관련된 종목부터 전력설비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전문가의 초이스 종목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그리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해 주시죠.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저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이윤주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채팅창의 반응이 도대체 나이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노래가 익숙하지 않은데 제 세대에는 MC 몽씨의 아이스크림이 사실 익숙하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노래가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 빙과주가 정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빙그레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빙과주의 흐름을 보시면서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하나하나의 테마에 너무 갈급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물론 뭐 큰 이슈가 있지만 지난주에는 포항 관련해서 시추 관련한 그쵸. 테마 나오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상한가로 나오는 것이 정말 막대한 돈들이 한 부분에 쏠렸는데 그 부분에서 차익 매물 나오다 보니 이제는 물론 이제 폭염 관련해서 항상 계절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순환매 사이클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에 대비해서 강한 그런 좀 액션이 나왔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만큼 시장은 내내 하나하나의 테마 한번 오전에 잡히면 돈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이게 나쁘게 볼 게 아니고요. 오히려 좀 단기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 물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 초반대에 한 5분, 10분 내에 프로그램 매매든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서 어떤 한 테마에 잡히게 된다면 그때 같이 한번 하루 이틀 정도 매매로 해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부분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특성에 맞춰서 최근에는 아직은 시장이 큰 추세로 상승하는 추세가 아니다 보니 매일 단기 매매를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접근할 수 있는 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내내 네. 서울 기준 봤을 때도 이번 주 내내 31도까지 그러니까요.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거래량도 실렸고요. 투자금도 몰렸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 주에 뭐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관련 종목들 좀 한 번 더 매매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오실 때마다 새로운 테마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드는 게 네. 지난주에 포항이 그랬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또 빙과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될지 정말 예측하지 못했는데 네네. 오늘 빙과주뿐만이 아니라 폭염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부터 좀 대구랑 경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전력 설비 테마가 막판에 좀 수급이 강하게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전력 설비 쪽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내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내내 보면서 공략을 해야 할 수익을 내야 할 섹터 중에 하나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한 1, 2주 정도 고점 찍고 나서 잠시 관련 종목들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숨고르게 보였지만 오늘 이제 빙과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자, 폭염이면 당연히 전력 대란이 나오게 되고 전력 대란을 한다면 당연히 변압기와 전선 관련한 종목들이 수혜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투자 아이디어로 상승 흐름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한전산업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지금 약 41조 원 정도로 규모 전망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인데 네. 인도네시아 송전망 산업에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오. 여기에 해당한 이슈까지도 겹쳐 나오면서 두 가지의 큰 호재가 시세를 네. 불러오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뭐 인도네시아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 또 폭염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작년과 오랫동안에 내내 많이 오르지 않았냐 하지만 변압기 관련한 테마들, 전선 관련 테마들은 올해 이 부분이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전력설비 3사가 2026년까지에 대한 수주 물량도 다 채워졌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변압기 기업들에게 2027년, 28년대의 수주 물량까지도 지금 태핑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본다면 지금 오른 주가의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나왔던 폭염이나 또 인도네시아 관련한 전력설비 관련한 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수급을 통해서 한 번 더 매매해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만 드릴게요. 한 번 더 매매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건 네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세부적인 종목들 물론 향후 몇 년 후에 수주 잔고나 해당하는 그 수급 종목마다의 수급과 차트 위치도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변압기 테마 전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장중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네. 좀 아쉽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
먼저 처음으로 21선 단기 이평선을 깼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종목들에 우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그런 공략의 계획에 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폭염 관련된 종목을 윤제 초이스로 들고 왔는데 빈과주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한 1일에서 3일까지 테마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셨고 전력 설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불을 품게 되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의 초이스 2가지 종목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코와 PNT 들고 오셨네요. 둘 다 좀 2차 전지 쪽인데 PN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너무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맞습니다. 네. 이 종목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미코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좀 걱정이 되는데 네네. 오늘장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 종목 다 초이스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성격상 한 가지만 고르겠습니다. 네. 제가 고른 종목은 미코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좀 이제 비선택한 종목으로 PNT 말씀드릴게요. 네. 미코를 그러면 선택을 하셨고 PNT는 아무래도 왠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래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비선택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비선택의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선은 먼저 PNT 같은 경우는요. 혹시 지금 제가 나오는 월요일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네. 제가 2주 전쯤에 지지난주 그때 방송 때에 저에게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물어보신 문의하신 분 그분께서 PNT 말씀하셨을 때 그때 PNT 주가가 거의 5만 원대. 잠깐 한 번 더 볼까요? 2주 전 월요일 때가 PNT가 그 당시 때 거의 4만 5천 원대, 5만 원대 초반 그 레인지 그때였거든요.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을 때 5만 원 언더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번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좋은 종목 고르셨다. 그리고 물론 그분께서는 매수하신 시점도 4월 말쯤이었기 때문에 좋은 주가였지만 그거를 뺀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 이제 정말 제대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을 잘 고르셨다. 제가 네. 칭찬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종목 더 상승 여력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저의 어떤 조언이 정확하게 증명되면서 지금 2주 사이에 큰 급등 나왔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후에 테슬라 관련해서 전극 공정 관련 장비 이슈 나오면서 더 상승세가 나왔는데 해당하는 이슈가 더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PNT가 제가 물론 오늘 종목을 비선택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나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한 3주 사이에 주가가 거의 2배 육박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생명선인 21선이 차트에서는 노란색 선인데 네. 현재 지금 5만 5천 원 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7만 6천 원대다 보니까 현재 21선과의 괴리가 주당 2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물론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좀 먼저 올라왔거든요. 네. 물론 좋은 이슈가 있지만 그래서 한 번은 좀 차익 매물 때문에 잠시 한번 눌렸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6만 원대 초반 6만 원대 중반 이 부분으로 내려온다 한다면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이 만약 없는 분들이 한다면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5만 5천 원대와 6만 원대 라인에서 접근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제가 비선택을 했지만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 종목은 2차전지에서 전극 공정 네. 그리고 음극재에서 도포되는 동박을 매우 얇게 만드는 그런 롤트롤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애초에 이 두 장비만으로도 2차전지 장비 종목 중에서 수주 잔고가 거의 2조 원을 넘어갈 만큼 정말 최고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내내 이제 SK온이 주 매출처다 보니까 SK온의 배터리 관련해서 조금 올해 좀 부진한 부분 때문에 이 PNT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게 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네. 거의 올해 3월, 4월 달에 4만 원대 주가 흐름 때가 그때가 아마 내년도 전망되는 이익 대비해서 거의 퍼가 거의 한 7배? 너무 낮았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내년도 전망되는 영업이익 대비해서의 현재 주가의 퍼가 한 12배 수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좀 낮죠. 근데 과거에 PNT에 한 3년 정도를 봤더니 거의 연간 정도 봤을 때 한 16배 정도, 17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까지 포함한다 한다면 2차전지 섹터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번 사이클 때는 내년도 전망되는 이익 대비해서 퍼가 한 17배나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내내 상승만한 종목은 그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또 단기 상승하는 그런 강도와 차트적인 측면을 본다면
잠시 또 눌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 한다면 7만 원대 중반 또 초반 부분에서까지 좀 내려올 때 조금씩 분할로 좀 매도하셔서 단기 차익을 좀 실현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네.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6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눌릴 때 그때 한번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이 종목을 만약에 나는 그런 거 단기적인 흐름들 필요 없고 좀 멀리 보고 싶다. 이 종목을 왜 짧게 보냐? 그러신 분들께는 이 종목 빠지든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종목 올해 말 또 내년 초까지 봤을 때에 이 종목 거의 퍼의 한 17배 수준까지 받을 정도 보여지는 네. 거의 9만 원대 후반, 10만 원까지는 보시기를 중장기 관점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고고씨님께서 PNT의 PER이 낮네요. 생각보다 이제부터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도 PNT가 이렇게 PER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17배까지 17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이라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길게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라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대 구간에 조금씩 담아보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초이스는 미코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미코를 PNT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쯤이면 이제 좀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종목인 건가요? 네, 그런 또 시그널이 또 오늘 또 21선 딛고 나서 반등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이 종목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드린 이후에 제가 바라보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크게 두 가지의 매우 성장하는 그런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라서 매우 기대가 큰 종목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도체 HBM은 내내 강조를 해도 부족할 없을 만큼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보면 HBM에 대한 수요가 내년도에 예상하는 수요가 봤을 때 내년도에 전 세계 HBM 만들 수 있는 3사가 만들 수 있는 공급량에 대비해서 수요가 1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HBM에 대한 공급 부족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핫한 HBM에서 우리가 HBM을 만들다 보면 내내 수시로 적층을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하면서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정주에 열이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고온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 또 그렇게 높아진 500도 이상 높아진 온도를 또 빠르게 식혀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네. 뭐 보면 공정상에서 어려운 공정 내에서 고온과 낮은 그 저온이 수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코 같은 경우에는 펄스 히터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통해서 HBM 우리 본더 관련한 장비에 붙으면서 내내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펄스 히터 관련해서 점점 업계에서는요.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 수 있는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부합하면서 이 기업이 펄스 히터에 대한 국산화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펄스 히터 관련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세라믹 히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올 하반기쯤에는요. 이 해당하는 이런 좋은 만들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아마 고객사로부터 납품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올 하반기를 대비해서 기대할 종목. 물론 최근에 5월 초부터 해서 주가가 올랐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HBM만 보더라도 해당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쵸.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는데 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전구체 테마도 엮이지 않아요? 미코가? 그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좀 패스하고 두 가지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인 다음 또 부분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 수소 테마. 이 부분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구체도 좋겠지만 수소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미코가 지분을 82%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미코 파워라는 기업이 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발전용 넘어갈 때 좀 어려운 용어지만 SOFC라고 해서 한때 되게 테마처럼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5월 달만 하더라도 그쵸. 종목들이 뭐 한선 엔지니어링 등 SK 이선익스 등 종목들이 좀 시세가 올랐죠. 해당해서 이 자회사 미코파워가 직접 수소 관련해서 SOFC 관련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택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수소를 얘기 왜 하냐면요. 물론 수소 관련해서도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금 이번 주에 6월 14일 날에 정부가 우리가 분산 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분산 에너지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언제 어디든지 전력이
전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바로 전력을 공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장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소에너지, SOFC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부의 그런 특별법 관련한 정책에서도 수소에너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미코파워 관련한 이슈가 있다. 그래서 HBM, 그다음에 수소, 이 두 가지 테마에서 수혜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미코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차트가 지금 내내 5월 초부터 상승하다가 5월 28일 이후로 그쵸. 한 일주일 이상 눌렸죠. 네. 눌렸는데 힘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21선을 깨지 않고서 오늘 위치에서 반등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9% 올랐지만 저는 지금 오른 부분이 많이 오른 걸 보여지는 않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하는 사이클 때는 이전 고점, 5월 말 고점을 뚫고서 2만 원대, 2만 5천 원대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맥점 부분이 지금은 아니겠느냐 생각 들어서 이 종목을 제가 선택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미코를 오늘의 채택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이 한 일주일 동안의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5월 30일부터 기관의 순매수 행진이 지금 쭉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선택한 종목이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미스코리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아재 개그. 미스코리아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네. SOFC 관련된 종목으로도 오늘부터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시면서 오늘의 초이스는 미코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셔도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 질문 주시고 매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다양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막살내자 님의 종목인데요. 반도체 장비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FE 살펴보도록 할게요. 36,100원, 비중은 10%입니다.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소켓 수혜 및 그리고 HBM 모멘텀을 보고서 매수를 했습니다. 실적도 그럭저럭 나오는 것 같은데 기다리면 수익이 가능할지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종목 살펴보니까 작년 말쯤에 48,000원대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오르나 싶더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거래량도 아예 안 실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 사실 반도체 종목들 네. 올해 초에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 수혜를 잘 못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TFE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 한 2월, 3월까지도 상승했던 가장 큰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HBM 시장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DDR5 시장도 드디어 올해에는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TFE가 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 소켓 이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키워드들은 다 맞아요. 맞고 정말 실제적으로는 올해 내에 HBM뿐만 아니라 DDR5도 당연히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고 재용처가 증가되면서 매출 증가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그런
그런 이유를 통해서 작년도에도 최대 매출 나왔는데 우선은 지금 섹터 자체가 반도체가 4월 초부터 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뭐 한미반도체나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뭐 TFE가 뭐 일을 잘 못해서 빠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섹터가 지금 2개월째 대부분은 좀 쉬고 있다. 소수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번 6월 달과 7월 달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이번 주에 있는 애플 WWDC든 그쵸. 또 이번 주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든 또 6월 중순, 6월 말, 7월 달 내내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부분에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섹터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한다 한다면 TFE도 지금 2개월째 지금 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 4월 달 말에 고점이 4만 원이었는데 지금 3만 1천 원이니까 거의 지금 2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우리가 테스트 소켓 쪽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미 지금 저한테 지금 방송에서 의뢰하신 분은 이미 지금 36,000원에서 매수해서 마이너스 10몇 프로 되는 상황이니까 아쉬운 부분에 지금 투자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와서 만약에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최근에 21선 이평선이 누르고 있는 한 33,000원과 34,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까지 좀 올라온다 한다면 36,000원이라는 원금 회복대를 기다리기보다는 저는 좀 종목 교체를 좀 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이 저는 지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3만 원을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보유하겠지만 좀 더 올라와서 한다고 하면 이 종목 차라리 우리가 테스트 소켓 쪽을 본다 한다면 퀄컴 쪽에서 매출 잘 내고 있고 소켓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인 리노공업 그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거를 어떠실까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유독 잘 갔던 종목이라서 네네. 지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리노공업 지금 관점에서 이 현재가에서 네. TFE를 매도하고 리노공업이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더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마이너스 10몇 프로 된 종목을 단숨에 자르기가 좀 그쵸.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TFE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매도하고서 바로 저는 다음 날에 차라리 그 자금 가격 그대로 저는 리노공업을 저는 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이제 물론 테스트 소켓에서도 비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메모리 쪽도 더 사슬을 넓혀가면서 타이트하게 잘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 포럼도 있고요. 또 7월 달에 갤럭시 언팩도 있고 하는데 점점 우리가 삼성전자가 퀄컴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퀄컴이 또 최근에 스냅드래곤 8 X 엘리트라는 좀 PC 관련한 AI 칩을 내놓고 하면서 점점 더 퀄컴의 행보도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퀄컴의 그런 손잡고 있는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퀄컴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신제품 발표하면서 그런 매출 내고 하면서 시장에 중심 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최대 매출 내고 있는 리노공업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테스트 소켓 쪽을 본다면 이 종목보다는 리노공업에서 조금 더 의뢰하신 분께서 손해보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만회한다면 이 TFE보다는 리노공업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도 첨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FE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게 반도체 후공정 소켓 부분을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을 하신다면 오히려 리노공업으로 한번 갈아타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당신의 초이스에서 추천해주신 종목이 니코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니코에 대한 질문이 올라온 만큼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니코 내일 신규 매수해도 되는지 이 부분도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어떠실까요? 일단 제가 이 방송에서 지금 장중에 대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내일 시초가보다는요. 오늘 제가 니코 한번 볼까요? 오늘 9% 올랐는데 지금 17,000원대 초반 부분에 오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만약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종가 좀 언저리에서 근처에서 좀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17,000원 초반대요. 만약에 내일 니코가 오전 중에 더 상승을 크게 해서 이전 고점이었던 18,000원 라인을 돌파한다 한다 해버리면 그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17,000원대 초반 부분과 16,000원대 후반 부분에 기회를 준다 한다면 그때 한번 접근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코 잘못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쵸. 너무 지금 단기 매매를 워낙 지금 네.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매수했는데 21선 라인을 많이 지키지 못하고 깬다 한다면 네. 그때는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이 첫 번째 종목으로 나온 만큼 오늘의 초이스 종목까지 한번 엮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후반대, 17,000원 초반대에서는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내일 시초가 한번 보시고 대응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조AD님의 종목입니다. 오뚜기 살펴볼게요. 46만 500원, 비중은 10%. 지난달에 매수를 했습니다. 슬슬 팔고 싶어요. 매도 시점과 매도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뚜기도 이렇게 잘 갔군요. 네. 이제 음식료의 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오늘 좀 시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을 보시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종목도 팔 땐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떨까요? 사실 지금 시장 전망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큰 폭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오히려 실적 전망으로 가는 건 주식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의 어떤 그 내러티브, 어떤 네. 시장의 수급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테마는 지금 우리가 K 컬처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그쵸. 드디어 이제 이게 K 음식료까지도 수혜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쪽에서 매출을 잘 내고 있고 해외에서도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음식료 기업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점수를 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최근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0원대 후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물론 올해 연준이 금리를 9월 달에 첫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절반 이상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미지수거든요. 이번 주에 또 FOMC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고환율 관련한 그런 트렌드가 올해 말까지도 내내 꺾이지 않고 이어진다 한다면 더더욱더 해외 쪽에서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 네. 해외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에서 더욱더 올해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더욱더 점수를 주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5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다 한다면 오뚜기도 지금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거의 지금 70개가 넘는 국가에 지금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잘 돈을 벌고 있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이 원하고자 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내 PBR 0.7배로서 재미없던 종목이 네. 드디어 4월 말부터 주가가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이 또 오랫동안 눌렸다가 올라오는 만큼 그동안의 매물도 뚫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방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46만 원 초반대까지도 당분간에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마침 오늘 장 중에 저가를 보였지만 저가 46만 원 또 지지받고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트렌드는 원달러가 크게 다시 꺾이지 한다면 이런 시장이 가격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지금 PBR이 0.78배거든요. 0.78, 0.8배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이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엮여 있는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PBR 1배까지 보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원달러가 높아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이제 오뚜기보다도 다른 K 음식료에서 대장주로 보여지고 있는 뭐 삼양식품이나 뭐 크라운 제과나 다른 기업들 이런 기업들 주가가 꺾이기 전까지는 같이 갖고 가자. 그래서 오뚜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원달러의 환율에 대한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 하나 또 삼양식품과 크라운처럼 또 빙그레처럼 다른 음식료 기업들이 추세가 꺾이지 전까지 가져가는 네. 그런 부분을 보시고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70개국에 수출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국가에 오뚜기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환율 수혜주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꺾일 때쯤에 오뚜기도 같이 시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테마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절파고TV님의 종목입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정말 좀 속 끓게 하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지금 평단가도 굉장히 높으세요. 10만 5천 원, 비중은 10%. 계속해서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특히 네카오가 요새 그런데 이제 놔줘야 되는 건지 장기적으로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좀 상담 내용을 읽다 보니까 네네.
손절하고 싶지 않고 네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밀리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금리 인하 그런 기대감이 뒤로 후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장 종목들도 오르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워낙 많은 그런 자회사들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고 사실 우리가 카카오를 볼 때도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작년과 올해 초에도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로 AI 트렌드가 작년 초부터 도래하면서 그쵸. 야 그러면 AI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카카오 네이버랑 네이버지 카카오지. 하면서 그렇게 또 일도 잘해왔는데 네. 지금 거의 AI 트렌드가 열풍 분지 거의 1년 반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말 투자자들이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가 나오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정도 갖고 카카오를 매수해? 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력 있는 그런 사업 모델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네이버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요. 그래서 카카오도 매우 좀 신중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내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카카오 스스로도 네. AI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 로드맵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획기적인 이슈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투자 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더더욱더 실망 매물들이 또 금리 인하 후퇴하는 부분까지도 엮이면서 계속적으로 매물을 부르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아쉽지만 또 오늘도 또 올해 봤을 때의 신저점을 또 오늘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가 저점이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의뢰하신 분께서 매수가가 10만 5천 원인데 지금 주가가 지금 4만 3천 원이면 거의 마이너스 55% 넘거든요. 이 종목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고 했는데 소갈이 했는데 못 바로 파실 전량을 것 같아요. 매도하냐? 네. 이거는 또 알만한 또 답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10%인데 이 10%의 비중이 투자금이 얼마큼 크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도 매우 좀 중요한 비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중요한 저점이 보여진 것도 아니고 또 아직까지도 올 하반기에도 과연 카카오가 AI 관련해서 눈에 띄는 모습 보일 수 있을까? 아니면 계열사 정리 관련해서 획기적인 모습 보일 수 있을까? 아직도 지금도 의문이기 때문에 10% 비중을 한 번에는 못 자르겠지만 네. 조금씩 한 뭐 4분의 1이나 5분의 1씩이라도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추세를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카카오를 매수하신 부분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사업 로드맵을 보고서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최근에 한 2주간 참 쉬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이스트소프트, 한국화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많지 네. 않습니까? 플리토도 많이 있고 한데 차라리 그런 기업들로 이 카카오의 일부 비중을 매도한 부분은 물론 아쉽지만 일부 매도한 분량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옮기시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양방으로 매매하시면서 카카오에 대한 큰 손해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시는 그런 좀 액티브한 전략이 지금 좀 필요하다. 만약 이 종목 그냥 보유만 하신다고 해서 이 종목이 눈에 띄는 큰 반등 나올 걸 기대한다? 네. 보기에는 조금 더 아쉬운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카카오가 아쉬운 주가 차트 흐름이 가져가고 있는 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졸고님께서도 카카오가 이제 더 이상 국민 주식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고고식님께서는 카카오가 1개월 동안 외국인은 350만 주를 매도했고 기관도 거의 22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얘기해주신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부 물량을 매도하시고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익권으로 좀 빠져나오시고 손실 많이 회복하시기를 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네, 한전산업이요. 한전산업이요? 네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지금 평단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2,800원에 5%인데 꽤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12,800원이면 정말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혹시 2023년, 2022년쯤에 매수하셨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아, 되게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것일까요? 목표에 얼마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 하고요. 목표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한전산업 듣자마자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기쁘시지 않으실까 하고 평단가 물어보니까 네. 2년 넘게 기다리신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도 수익권이 아니신데 목표가 조금 더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한전산업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이벤트에 묶여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번 주 당장 내일이라도 매수하신 가격 이상을 올릴 수 있다고 봐요. 보는데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네. 부분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는 차트는 일봉이 아니고요. 주봉입니다, 주봉. 그래서 지금 2022년 3월 달부터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2년치를 보고 계시죠. 거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한다면 거의 지금 2022년 뭐 3월, 4월, 5월 이때일 거예요. 그래서 2년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올라왔는데 우선 저는 이 종목이 좀 기계적으로 봤을 때요. 먼저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온다 한다면 물론 이제 5%의 투자 비중이 전체 총 계좌 대비해서 물론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땀 흘려서 모으신 자금 가지고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계좌에서 플러스권으로 올라온다 한다면 기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매도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겠고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물량은 분명히 13,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이번 주 내에 언제든지. 그래서 13,000원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만약에 단기 차익 매물로 인해서 다시 13,000원 이하로 꺾인다면 그때는 나머지 물량들을 다 그냥 정리하시면서 다른 종목 매수하실 자금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3분의 1 정도를 13,000원 근처에서 매도했는데 더 올랐다 한다면 사실 지금 차트 보시면 거의 2년 전 때의 매물들이 지금까지도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겠지만 네. 본다면 그래도 15,000원대 이 정도 라인에서는 또 중요한 매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500원대와 15,000원대 이 정도 레인지에 한 번 더 온다면 그때 또 한 번 조금씩 3분의 1 정도 물량을 또 정리하는 그렇게 좀 여러 번 좀 정리하시는 시간과 그 주가를 좀 분산시켜서 매도하시는 관점을 말씀드리겠는데 그에 대한 중요한 그 맥점 포인트는 13,000원 라인 돌파냐 아니면 빠지느냐 이 부분의 주가를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나왔던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공사 여기에서 관련해서 약 41조 원 정도 규모 되는 송전망 관련한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원전 관련한 테마 지금 6월 이번 주에도 영국 원전 협력단이 방한하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번 달 말이나 내년 다음 달 초쯤 전망되고 있는데 약 30조 원 정도로 규모되고 있는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 프랑스가 딸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기초가 주목되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런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으로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보자. 하지만 13,000원 라인 사수나 그 부분 그 라인에 대한 여부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게 보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전산업 오늘 정말 큰 기쁨을 준 종목이겠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데 그 핵심 주식 부분이 13,000원 주가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13,000원 주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분할 매도하시기를 권해주셨는데 좀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네네. 혹시-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채팅 주셔도 좋고요.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전산업에 대해서도 전화 상담으로 받아봤습니다. 02-325-8200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벨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007빵님의 종목이고요. LG 이노텍 23만 7천원 12% 애플 관련해서 잘 오르는 것 같다가 주춤하는 듯한 느낌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수익 중이시긴 하세요. 그런데 25만 8천 원대까지 갔다가 좀 음봉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WWDC 관련해서 애플 부품주 저는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다른 쪽으로 워낙 수급이 쏠려서인지 오늘 주목 잘 못 받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우선 이 종목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국내 시장 자체가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또는 그거 한번 나오고 나면 이벤트 소멸로 그쵸.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참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참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 WWDC가 오늘 밤 이제 10시, 11시쯤에 시작하고 해서 많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어차피 LG노텍은 당연히 애플 행보 같이 봐야겠죠. 근데 지금 애플이 지금 LG노텍이 내내 힘들어 하다가 4월 중순 때 18만 원, 19만 원대를 찍고서 올라왔던 한 달간에 올라왔던 이슈는 여전히 당연히 이제 애플 WWDC 이벤트가 있으니까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한 가지 또 있어요.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애플 아이폰이 4월 달에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좀 올라갔다. 삼성도 이겼던데요, 다시. 네, 한 50% 이상 네. 전년 대비해서 매출량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요. 작년하고 올해 1분기 동안 내내 중국 로컬 기업들, 화웨이든 오포든 비보든 다양한 기업들에 밀리고 있다가 판매 이제 좀 할인 이벤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좀 증가했던. 네. 그 부분이 물론 판매량 증가한 건 좋은데 그 부분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그쵸. 이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 더욱더 하반기에도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미 기대감은 주가에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WWDC 이벤트에서 아마 이제 오픈 AI의 그런 LMM 그런 그쵸. 모델을 탑재하면서 다양한 또 애플의 AI 관련 전략을 얘기할 텐데 여기에서 얼만큼 투자자들이 화답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오늘 밤 애플 주가 흐름을 보고서 LG노텍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노텍도 뿐만 아니라 뭐 같은 애플 밸류체인 기업인 뭐 지금 자화전자, 네. BH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랐는데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걸 본다 한다면 매수하신 주가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23만 7천 원 한다면 오늘 종가 대비해서 바로 좀 아랫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 종목 LG노텍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 때문에 좀 길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21선 라인이 현재 24만 원, 바로 현재 주가 아래에 와 있는데 21선을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지금 투자하신 비중 12% 비중인데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조금은 좀 매도하시기를 단기 매도하시기를 의견 드리겠고 만약에 주가가 원치 않게 주가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바닥 확인했던 23만 원 라인 여기가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네. 그때는 좀 전략 매도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애플 관련해서 기대감이 소멸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하시기 말씀드리겠고 주가가 만약에 오늘 애플 잘 나와서 주가가 오른다 한다면 그때는 최근 고점이 25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26만 원, 28만 원, 30만 원 이렇게 2만 원대 라인을 보고서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네, WWDC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벤트 소멸 효과로 인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상담 내용에서 좀 손실이 큰 종목이 많다 보니까 많이 물린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네. 장지연 지연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이 물린 주식이 있다면 분할 매도로 다른 종목 교체로 회복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좀 유효한 방법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오케이인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목으로 물린 거는 또 새로운 또 기대감 있는 종목으로 해결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많이 물린 종목을 한 번에 매도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저도 지금 올해로 19년 차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만약에 5천만 원 투자한 종목이 있는데 마이너스 20%다. 자르기 쉽지 않아요. 한데 더욱더 냉철하게 판단하고서 과연 이 종목이 지금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마이너스 20%지만 지금 주가가 저점일까 아니면 앞으로 전망 봤을 때 더 빠질까 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세도 빠져 있고 수급도 여전히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 한 달, 두 달 내에 볼 수 있는 그 종목에 속한 섹터와 그 종목에 대한 이벤트도 기대할 게 없다 한다면 그 종목은 사실 확률적으로 더 빠질 확률이 높겠죠. 한다면 내 소중한 자금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빨리 대안을 찾아야겠죠. 근데 대안을 한다면 어쨌든 이 물린 종목을 비중을 좀 줄여놔야 네. 새로운 걸 할 텐데 한 번에 매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비중에서 투자감이 크다 하더라도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씩 힘들지만 조금씩. 매도해서 네. 지금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해야지
다음 투자를 했을 때 이익 난 종목으로 또 손실본 종목을 좀 상기 처리하면서 그렇게 마련하는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테마 자체가 조금 꺾여 있는 테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테마별로 이 종목은 잘 가는 대장주들이 있고 또 소외받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테마가 아예 꺾여 있을 때에는 교체를 할 때 네네. 아예 새로운 테마로 바꿔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테마 내에서 그나마 좀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좋을까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테마가 꺾여있는 테마다. 한참 2차 전지 네. 캐즘 이야기가 나올 때 네네.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네. 됐었어서 그런다면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죠. 애초에 테마 자체가 꺾여있는 흐름인데 당장에 또 기대감이 없는 테마를 한다면 그 테마 내에서 종목 중에서 그나마 수급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애초에 기본적인 테마가 꺾이는 테마를 한다면 얼만큼 내 손해를 빨리 만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이 부분을 한번 의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또 특히 최근 국내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쏠리는 테마에 맞아요. 더 쏠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 본 종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좀 더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네. 있는 테마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4가지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이번 주에 물가 관련해서 물가와 금리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날 밤 9시 반에 미국 CPI 있는데 사실 4월 달에는 4월에 나왔던 CPI와 PPI 또 그다음에 4월 말에 나왔던 PCE 다 그래도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줬던 그런 네. 기대감이 있었던 이벤트였는데 이번에 나온 CPI는 어떨지는 봐야겠어요. 물론 최근에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봤을 때는 큰 부담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느리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초부터 봤을 때 미국에 대한 물가 지표가 점점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흐름은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확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CPI가 시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이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물가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13일 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FOMC. 물론 이번 FOMC는 당연히 금리 동결하겠죠. 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점도표. 그래서 연준에 이제 많은 10몇 명 이상 되는 연준 이사들이 향후 올해와 내년도와 내후년까지 2, 3년간에 바라보는 금리 관련한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 여기에서 3월 달의 점도표에서는 연내에 3번 금리 인하할 걸로 보여졌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졌는데 아마 이번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 2번 정도 인할 것 같다.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땡큐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FOMC 때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횟수를 2번이냐 아니면 안 좋게 한 번이겠느냐. 네. 이에 대한 숫자 하나 차이. 이 부분이 시장 투자 심리에 매우 중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좀 대응의 영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벤트 관련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돈 벌 수 있는 이슈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번 주에 애플 WWDC 이벤트와 삼성 파운드리 포럼 이벤트 해서 최근 2개월 동안 물려있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한 번 더 기지개 펼 수 있는 이벤트로 전망되고 있는 이벤트 있으니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요한 일정 봤을 때 원전 이벤트, 영국 방한하고요. 그다음에 수소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분산 에너지 특별법 관련해서 네. 수소 받고 또한 제약바이오 이벤트.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테오전이 매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알테오전뿐만 아니라 이번 달과 7월 달에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달 말에도 또 당뇨학회도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 이벤트에서도 좋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금리가 좀 오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이벤트도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역시나 개별 종목, 소수 테마가 시장을 이끄는 테마가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좀 중장기보다는 단기 대응 위주로 이번 주에도 좀 방망이를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좀 기민한 대응 위주로 플레이를 하자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초이스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